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이게 뭐냐면 제가 경매 유찰할 때 실제로 썼던 종이거든요. 도화도로 771만 원이 적혀 있는데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름보다 생일이 더 궁금한 사주팔자 유튜버 도화도로입니다. 오늘은 기다렸던 넷플릭스에서 방송된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 와, 여러분 처음에 그 예고편 봤을 때 여자아이 목소리 같은 나레이션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77인의 인플루언서 여러분, 그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경악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제 무의식 중에 남아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7개월 전 영상이고요. 그 시기 동안 좀 텀이 있었죠. 제가 그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모로 준비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리뷰 영상 때 꼭 남겨야겠다 했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Q&A인데 도화도로 관점에서 본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에서 살아남기 with 사주팔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사주팔자 유튜버니까 사주를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주를 암시하는 듯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 제가 사주에 얼마나 미친 사람인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임라인 순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촬영 전에 일단 프로그램에 섭외를 받아야겠죠. 첫 번째 질문이 어쩌다가 컨택 받았는지, 언제부터 준비했는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때 외부 촬영이 있어서 이제 미용실에 있었었는데 전화로 제작진분들에게 연락이 왔었고, 그 다음날 바로 미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 언제 촬영하나요?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방송 촬영 시점이랑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빠듯하게 저는 준비하는 입장이었고, 1라운드 미션이 자기소개 쇼폼 영상이었잖아요. 미팅하고 바로 다음날 이제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출연했느냐, 뭐 당연히 넷플릭스니까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도 있지만, 가장 컸던 게 아무래도 이 방영 날짜였어요. 미팅하면서 대략적으로 언제쯤 방송을 목표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들었던 얘기가 제 사주팔자랑 너무 괜찮게 잘 맞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넷플릭스에 나온다, 뭐 인플루언서들 간의 예능 서바이벌 뭐 이런 거보다는 방송이 되는 날짜가 제 사주팔자에 너무 괜찮은 시기였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번 나가봐야겠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열정이 완전 타올랐죠. 돌진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좀 약간 메이플 스토리로 따지면 법사 느낌? 멀리서 약간 이렇게 하는 느낌이라서 전략이 중요한 게임이겠구나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넷플 제안 받고 어떤 기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진짜 얼떨떨합니다. 넷플릭스가 되게 세계적인 OTT잖아요. 거기에 내가 나가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외국인들이 사주팔자를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뭔가 불가해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기대와 걱정 반 이런 마음으로 K-팝이 대세니까 K-사주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도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리뷰를 해볼 겁니다. 1라운드 리뷰인데요. 1라운드가 여기 이제 개목걸이 같은 게 있죠. 각자의 구독자 수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각자의 몸값을 드리는데, 사실 이것부터 저는 굉장히 철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중의 관심과 인기가 요즘은 돈과 권력이 되잖아요. 이러한 거를 되게 직관적으로 보여주려고 이 목걸이를 가지고 온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이제 딱 착용하는 입장이 되면은 되게 전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나름 그래도 4년 동안 열심히 사주팔자 콘텐츠 만들면서 구독자님들과 리텐션 높게 관계를 가져오고 왔는데, 막상 거기 가보니까 저 얼마였죠? 38만 원인가? 뭐 42만 원인가? 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노력이 38만 원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한 분 한 분마다 이 세트장에 들어오는 설정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11시쯤에 촬영장에 도착을 했었거든요. 촬영장에 들어간 시간이 거의 6시쯤이었어요. 7시간 동안 대기한 거죠. 진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저를 안 부르길래 혼자 대기실에서 약간 이거 몰카인가? 이러면서 막 기다리고 있었는데, 딱 들어가기 전에 목걸이 알려주시고 이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고 들어갔는데, 특히 인플루언서 분들이라고 하면 되게 ENFP 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기가 빨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쫙 있어. 쫙 있고 머리카락 색깔이 까만색인 분이 별로 없고요. 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무지개 색깔이 막 있는 거죠.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막 많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판에 지금 내가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싸한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기분 좋은 싸함이기도 한데 쉽지 않은 게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장을 했습니다. 입장할 때 퍼포먼스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사주팔자 만세력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폰에 이렇게 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개인 폰을 지참할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하게 저벅 걸어가가지고 약간 이러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거 못했어요. 그때만 생각해도 약간 지금도 약간 머리가 아프네요. 그 다음 질문. 1화에서 사람들이랑 많이 마주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 1라운드 미션이 약간 소셜이잖아요. 저는 어떤 유튜버예요, 어떤
크리에이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쇼폼을 만들어가고 나를 알리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였는데, 저는 영상을 만들 때 사주팔자를 한다 이런 걸 좀 암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의 이름보다 당신의 태어난 생일이 더 궁금하다라고 시작을 했었어요. 쇼츠가 딱 들었을 때 얘가 사주팔자를 하는 건가 생각이 들게끔 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사주팔자를 공부하게 되셨나요? 뒤에 혹시 신이 있으신지, 무당이신 건지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누가 우승하겠냐고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1라운드 때는 아시다시피 전혀 누가 나온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다, 누가 우승할지. 근데 사주에 관심 있으신 분도 많았고 내가 이분께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원활하게 1라운드에 좋아요를 같이 나눴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크리에이터 분들의 어머님이 그렇게 본인 사주팔자를 보러 가시는데 자식이 언제 풀린다더라 막 그런 얘기를 들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때 다 잘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역시 이게 한번 상승 곡선을 타시는 분들은 사주팔자를 정말 참고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 질문은 도와도르님이 생각보다 1라운드가 꽤 높은 순위였습니다.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궁금해요. 1라운드가 아무래도 77명의 인플루언서가 나오다 보니까는 좀 많은 부분들이 편집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전략을 짰냐 하면은 일단 2시간 동안 좋아요와 싫어요를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좋아요는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싫어요가 관건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처음 만난 사이인데 대부분은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2라운드 올라가요 하면서 이제 좋아요를 공유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아요 15개는 따고 들어가는 점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람들이 좋아요를 빨리 소진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요를 받자였고, 두 번째는 싫어요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겠다 라 생각해서 그냥 모험을 하지 말고 딱 7개 혹은 8개만 받자라고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면은 좋아요를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제가 이제 사주팔자 콘텐츠를 오래 만들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사주를 좋아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뭔가 사주팔자를 좋아할 것 같다, 관심이 있을 것 같다, 후킹 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 전략적으로 먼저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뭐 이런 거 합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까 대부분이 약간 오 하시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사주 썰을 막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좋아요를 좀 많이 가져갔고, 저도 좀 놀랐는데 막상 결과가 나오니까 상위권이었다. 저는 사실 싫어요 15개를 딱 보면서 이 프로그램이 되게 단순한 의미의 미션을 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싫어요를 받는 것도 인플루언서에게는 되게 중요한 덕목이다 라고 하는 그 접근이 저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정말 이렇게 딥하게 생각해서 미션을 짜셨구나, 밀도 있게 만드셨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되게 뭔가 저도 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인플루언서의 명과 암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 같기도 하고, 그때부터 되게 진지하게 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 도루님 1라운드 미션 때 사용된 자기소개 영상 공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요거는 있습니다. 제가 내일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다시 보려고 하니까 좀 오글거리는데? 그 다음 질문, 입장했을 때 이 사람이 나왔다고 했을 때 가장 놀랐던 인플루언서, 당연히 장근석 님이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베이스도 있고 장근석 님이 It's 쇼타임 하면서 이제 MC로 오시는데 갑자기 들어가시더니 본인도 이제 경연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다들 이제 경악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연예인이랑 맞붙지? 라는 생각이 아마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당장 그랬고, 이거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라운드 때는 이제 77명이 모여있다 보니까 너무 정신도 없었고 통솔하는 도 시간이 걸리고 이래서 촬영이 거의 막 그 다음날 아침에 끝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1라운드는 되게 후루 딱 지나갔고 집에 가면서 딱 든 생각이 이제 2라운드 누가 들어간지 아니까 이제 이분들 사주팔자를 개인적으로 봐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2라운드 리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라이브 미션 콘텐츠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궁금해요. 2라운드 라이브 때 게스트 안 쓰고 원래 하던 방식을 선택한 이유 물어봐 주셨는데, 2라운드가 라이브란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때가 진짜 진검승부다, 인플루언서로서 내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약간 찐또배기 미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내가 라이브를 켰을 때 나를 보러 와주는, 나에게 되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팬심이 강한 구독자와 그냥 구독만 누른 사람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라이브를 켰을 때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인플루언싱을 의미한다 라는 게 조금 저는 이 2라운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더 큰일이 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1라운드 생존했을 때 구독자 수가 낮았던 편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평소에 라이브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씩 라이브 키면은 그냥 되게 신변 잡기적인 얘기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전공법으로 촬영할 때가 새해였으니까 사주팔자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할 수 있는 게 뭘까? 본인의 신년 운세겠지. 근데 이 신년 운세를 그냥 타이틀로 가져가기
접근하기보다는 연애운, 재물운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라이브 준비를 할 때 있어가지고 더 많은 걸 준비할 수 있었거든요. 인스타 같은 경우는 라이브를 하면은 내 얼굴이 뜨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라이브가 내 구독자들의 피드에 뜨기 때문에 구독자 수를 모으기 위해서는 타이틀과 썸네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썸네일도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넷플릭스용으로 2024년 신년 운세 라이브 이렇게 해가지고 재물운, 연애운 각각 준비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잡아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하는 방식도 일부러 시간을 꽉 채워서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쫙 늘려서 말을 하자. 그래서 제가 보면은 막 댓글 달아달라 이런 거를 하긴 하거든요. 게스트를 초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고민했던 게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도 뭐 게스트를 초대하거나 그랬던 적이 거의 없어요. 사주팔자 어떻게 보는지를 알려드려왔고 매달 말에 사주팔자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운세를 전달해왔고 매달 초마다 도화지라고 해서 운세 뉴스레터를 써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을 모시고 오기에는 조금 궤가 안 맞다. 내가 하던 방식대로 잘해보자. 대신 조금 더 뾰족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 해서 기획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하고 라이브용 썸네일 따로 만들고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딱 갔는데 2라운드 전반전 순위가 8등으로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은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이 타인의 마음 혹은 구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 감동이 느껴졌을 때 마음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이 기회를 빌어서 그날 열심히 제 라이브를 봐주셨던 저희 모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출연자 알고 난 후 사주 체크하고 가신 건지. 요거는 제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제가 1라운드를 들어갔을 때는 누가 출연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제 사주만 보고 갔어요. 2라운드는 제가 누가 온지 알잖아요. 그래서 1라운드와 2라운드를 준비하는 텀에 다른 출연자분들의 사주팔자를 인터넷에 이제 생일을 검색해서 봤거든요. 2라운드도 30명이잖아요. 다 자세히는 못 보고 어떤 분들이 우승할 수 있겠다. 촬영한 당시 24년 1월 달에 운이 좀 좋네 라는 걸 좀 봤고 어떤 분들이 24년 8월 그러니까 방영 예정일에 사주가 어떻겠다라는 것만 좀 해가지고 분류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런 콘텐츠 하는데 이 사주에 맞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서 좀 신기했던 기억은 나거든요. 그 정도만 했지 제가 2라운드 때는 제 코가 석자였어가지고 다른 분들의 사주팔자를 딥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다음 질문. 같이 출연한 분들과 콜라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같이 합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분 있는지 알려주세요. 요거는 제가 누구랑 합방하면 좋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 질문. 제일 떨렸던 순간. 저는 두 가지 모먼트인데요. 첫 번째가 2라운드에 전반전 30명이 각자 방에 들어가서 라이브를 키기 전에 딱 그 5, 4, 3, 2, 1, 딱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였었는데 과연 내 라이브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줄까? 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똑같은 공간에서 30명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게 정말 그 자체가 날 것의 경쟁 장면이다 보니까 진검승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 떨렸던 거는 다음 콘텐츠에서 말씀드릴 인간 경매입니다. 사실 3화의 메인이긴 했죠. 인간 경매. 아직까지 생각해도 되게 저한테는 엄청난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는데 요거는 제가 라이브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방송 출연 전 1화, 2화 도와도로 시점에서 한번 진행해 봤고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작진분들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기획을 하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만드는 콘텐츠면은 정말 많은 공을 들였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촬영 현장에서도 다 느껴지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하셨던 제작진분들을 보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에겐 되게 큰 감화하기도 했고요. 사실 제가 사주팔자 콘텐츠를 하다 보면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주팔자로 어떻게 콘텐츠를 하지? 사주팔자는 그냥 상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공부했던 사주팔자로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가치를 좀 입증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인플루언서는 약간 데뷔작 같은 느낌도 들었었어요. 사주팔자가 단순히 숨겨져 있는 그런 약간 고루한 학문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쓸 수 있고 예능 서바이벌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좋은 학문이다라는 거를 넷플릭스를 통해 K사주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직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뭐냐면 제가 경매 유찰할 때 실제로 썼던 종이거든요. 그때 제가 종이를 들고 있어요. 도화도로 771만 원이 적혀 있는데 이거를 제가 버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진짜 방송에서는 되게 비장하게 나갔는데 저는 이게 정말 느낀 적이 많았거든요. 제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 남을 것 같은 소품이라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장
가장 메인이었던, 가장 할 말이 많은 인간 경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와드렸고요. 이번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되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남들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콘텐츠로 앞으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 인간 경매 리뷰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